왕선중학교의 맥킷 웨인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비를 내리더니 무슨 엉뚱한 소리지 하며 웃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고 이 메마른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으로 만들어진 담비가 아닐까 생각해서 저희 학교의 팀명을 Make It Rain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비를 내리기 위한 저희 학교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벽을 향해 소리치다입니다. 벽은 주로 뭔가 가로막힌 듯한 막막함, 답답함, 절망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벽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점 주의하시면서 저희 발표 계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양기자 작가의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 이 원미동 사람들이란 책은 원미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1장 멀고 아름다운 동네에서부터 11장 한기념까지 총 11편의 단편 소설로 쓴 책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편 소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책의 배경인 원미동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미동, 그 한자를 그대로 풀이한다면 멀원, 아름다울 미, 마을동, 멀고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사이에 두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이 1980년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원미동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현재 사진이고요. 이 두 사진을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원미동 아름다운 마을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여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신기한 동네지요. 하지만 이 신기함은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의 많은 작은 도시들이 그랬듯이 원미동 또한 서울에서의 성공을 꿈꾸었지만 각박한 서울의 삶에서 실패했거나 농지에서 떨려나야 했던 사람들이 주로 살던 공간이었고요. 그래서인지 그들은 하나같이 슬프고 가난하고 비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원미동을 배경으로 한 원미동 사람들의 책 분위기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왜 그런 우울한 소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원미동 사람들이 온몸으로 나타내고 있는 가뭄, 말라리 등, 즉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갈등에서 공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에게는 조금 더 따스한 이불자리를 주고 싶은, 나와 다른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에서 공감을 했고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용할 양식과 같은 글은 그 몸부림을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의 줄거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동에서는 쌀과 연탄만을 팔고 있는 김포 쌀상이와 여러가지 생필품들만을 팔고 있는 현대 슈퍼가 채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포 쌀상이가 김포 슈퍼로 바뀌게 되고 여러가지 생필품들도 같이 팔게 되며 동네 사람들은 평소 어른 볼 줄 알고 성실했던 김포 슈퍼의 주인인 경호 아버지를 위해 일부러 물건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현대 슈퍼의 김반장도 쌀과 연탄을 같이 팔게 되고 그렇게 서로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물건의 가격을 점점 낮추게 되며 결국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두 가게의 싸움을 좋아하며 계속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곳에 싱싱청하고 유행하는 곳이 새로 생기게 되고 그곳에서도 과일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식품들도 같이 팔게 되었습니다. 지켜볼 수만 없었던 두 가게는 연합을 하여 싱싱청한 무한장을 의견이 나오게 되고 써니전자의 신은혜와 같은 사람들은 반대를 하였지만 두 가게의 연합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싱싱청한 물은 원미동을 떠나게 되고 이 상황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두 가게의 야박함에 실망하게 됩니다. 이 글에 나온 갈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김포슈퍼와 현대슈퍼 간의 갈등, 두 번째로는 김포슈퍼 현대슈퍼와 싱싱청한물 간의 갈등으로 나눠집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갈등인 김포 슈퍼와 현대 슈퍼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현대 슈퍼와 김포 슈퍼가 서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격 경쟁을 해야만 했던 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비록 서로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가격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 속에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갈등 부분을 살펴보면 김반장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여러 명 있고 며칠 전 차 사고를 낸 것에 대해 변상하느라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반장의 입장에서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가격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익을 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굳이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 일용할 양식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두 가게는 서로 합심해서 가격을 맞추고 김포 슈퍼에 들어온 물건은 현대 슈퍼에 전주고요. 현대 슈퍼에 들어온 물건도 김포 슈퍼에 전줍니다. 이렇게 두 가게 모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게가 독단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은 다른 가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상인으로서의 도덕적 윤리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하지만 장사에서까지 다른 가게에 대한 배려를 고려한다면 결국 그 장사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장사를 할 때 자신의 가게의 안녕을 기원한다면 가격을 낮추더라도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오롯이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좋은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고 적당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하여서 이로써 서로가 만족하는 거래를 하고 공동체를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사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 속에서 상인들이 처한 상황, 각자의 사정 때문에 서로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손해볼 만큼의 가격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이 더 심하면 심하고 더 절실해지면 절실해질수록 우리 공동체는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한 이 책, 원미동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 부분은 인물들 간의 갈등과 당시의 막막한 현실을 잘 나타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총 두 가지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김포 슈퍼와 현대 슈퍼 간의 갈등, 두 번째로 기존에 있던 원미동의 두 가게와 새로 들어온 싱싱청가물 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앞서 말한 벽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벽을 보면서 답답함, 절망, 막막함 등과 같은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벽은 사전적인 의미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나 한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 책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나 한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바로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소시민의 삶과 여한을 그려내며 사람들의 이기심 또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작은 벽인 이기심이 커다란 갈등이라는 벽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커다란 갈등이라는 벽을 극복하기 전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벽은 바로 이기심이라는 작은 벽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이기심을 억제하고 이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함께하는 집단입니다. 이 공동체는 원미동은 마을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였으며 함께 생활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 결론 지었습니다. 벽 자체로서는 절망적인 뜻을 지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벽을 넘어선 곳에는 갈등이 없는 행복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벽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함께 해결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손을 잡아 우리 모두 병력을 향해 소리칩시다.